라스트 빅데이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특징주 정리를 해보고요. 그에 대한 또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권희 위즈웨이브 대표, 유창희 유스탁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소개가 좀 버벅였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월요일이라서 저도 오늘 말 많이 절었습니다. 그럴 때도 있죠, 뭐. 자.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근 중국에서 K 레깅스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종목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볼게요. 두 분 다 종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네. 자, 이건희 대표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사실 수 있으면 좀 사셨으면 좋겠는데 상한가라. 네. 예, 못 사면 뭐 내일 사시면 되죠. 아. 예, 일단 회사는 너무 좋아지고 있고요. 지금 국내에서 지금 현재 매출의 대부분은 이제 국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10% 미만이 해외인데 특히 이제 대만과 일본에 진출해 있는데 대만 쪽에서는 지금 반응이 좋고요. 매출액 자체도 한 2배 이상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지금 최근 주목받고 있는 거는 중국의 이제 YY 스포츠라는 이제 나이키라든지 주요 스포츠 브랜드들 유통하는 회사와 협업을 해서 기존에 이제 온라인 계약을 했던 업체라는 해지가 됐고요. 이제 새로운 업체와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100개까지 늘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일단은 한 군데가 7월 6일 날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사실은 룰루레몬의 중저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게 이해를 하실 텐데 네. 지금 중국도 경기가 안 좋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좀 안 좋죠, 서민들은. 그러다 보니까 중저가가 좀 먹히는 시장이다라고 보면 이번 기회에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이 잭스미스라는 브랜드를 중국에 좀 올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들 전 말씀 들어보니까 살 수 있으면 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한가니까 못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일 사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가격 부담은 없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뭐 올해 한 250억 이상 영업이익을 낼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중국에 진출만 잘 된다라고 하면 올해 이제 매장을 좀 많이 늘릴 수 있다, 하반기에 늘린다라고 하면 내년부터는 이게 조금 더 확장성이 커질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예. 보면 여전히 주가는 고점 부근이었던 13,000원대까지 충분히 상승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더 갈 거다. 네,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바로 살펴볼 텐데요. 금호석유입니다. 두 분의 의견부터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자, 금호석유 종가 매수 하시겠습니까? 자, 이번에도 일치했습니다. 두 분 다 매수 의견 보여주셨고요. 유창희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금호석유가 이제 합성 수지 분야에서 상당히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뭐 조금 지난 뉴스긴 하지만 중국 이관신 정책이라든지 계속 부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요가 좀 개선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천연고무가 상당히 강세의 흐름을 좀 띠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무래도 합성고무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는데 중국에서의 합성고무 수요가 급증하고 있죠. 특히 이제 차량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는 금호석유가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미국이 중국에 규제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 특히 네. 이제 뭐 수술용 장갑이라든지 뭐 라텍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말레이시아 쪽으로 해서 라텍스를 생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금호석유가 사도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꾸준하게 자사주 매입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좀 하락을 하더라도 그거를 좀 방어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한다라면 지금 가격이 이제 고점을 막 돌파를 시도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실적에 의해서 고점은 돌파를 시도하겠다는 부분도 본다라면 제가 보기엔 충분히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호석유의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토니모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건희 대표님께서 중저가가 먹히는 시장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 중소형 뭐 화장품주들 인기를 굉장히 주가 잘 가고 있습니다. 토니모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여기서 갈렸네요. 어떤가요? 네, 이건희 대표님 네. 왜 종가 매수 의견 주셨어요? 일단 최근에 좀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죠. 화장품주 올라올 때 17,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이 지금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급하게 내려왔는데 일단 뭐 판매
상황이라든지 2분기 실적을 좀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분기에 지금 예상은 한 50억 정도 이제 보고 있는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지금 주요 포인트는 이제 자회사 100% 자회사라고 하는 메가코스라는 회사인데 이 메가코스가 내놓은 레티놀 제품 라인이 생각보다 잘 팔리고 있어서 그쪽에 대해서 지금 기대감이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걸로 6월 달까지 올렸는데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의 반등은 좀 그래도 의미가 있는 반등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주로 파는 데가 올리브영이라든지 다이소인데 네. 이쪽이 계속 지금 매장 수를 늘리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동반해서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보면 토니모리 한번 주가 1차 상승 이후에 조정 잘 받고 다시 한번 지금 정도는 도전해볼 자리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반등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 자회사 메가코스의 고성장에 주목을 하시면서 이 종목 종가 매수 해봐도 되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근데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X 주셨네요. 네, 오늘 화장품주들의 일부 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니모리 같은 경우도 거의 반등 한 번 없이 고점에서 거의 40% 정도 하락이나 하다 보니까 좀 저가 매수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아직은 저점이 좀 확인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좀 시장이 조금 쉬어갈 때 낙폭가대 종목군들이 반등을 좀 강하게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뭐 저도 아직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 주가가 바닥이 확인됐는지는 조금 더 한 며칠 더 확인하고 싶어서 오늘은 좀 9% 정도 올라왔으면 하루 이틀 정도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거 뭐 그 정확히 말씀해 주시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저점 확인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대략 어느 정도로 좀 형성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게 만약에 이제 저점이 확인된 거라면, 그러니까 최근에 어쨌든 최근 3, 4거래를 본다라면 한 10,000원 전후로 10,000원 정도가 좀 지켜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10,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약간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1,500원, 1,300원 정도 선에서 다시 반등을 시도한다라면 저는 그때는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분석을 아예 정식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진전기인데요. 바로 의견부터 여쭤볼게요. 자, 두 분 매수하시겠습니까? 자, 이번에도 일치했습니다. 네. 자, 이건희 대표님부터 여쭤볼게요. 예. 일단 오늘 뭐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일진전기는 그동안 조금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처럼 따라오다가 최근에 이제 조정도 사실 크게 없었습니다. 횡보를 했는데 그건 이제 그만큼 남들보다 덜 올랐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잘 견조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는 주가 상승폭도 그닥 크지 않고 그다음에 향후 매출의 확대라든지 일단 뭐 수출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봤을 때 일진전기의 제품 구성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변압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력 설비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전력기기의 수급은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생각보다 물량이 공급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한 2, 3년은 좋게 흘러갈 텐데 주가가 얼마큼 반영하느냐의 문제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일진전기는 여전히 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덜 올랐으니 앞으로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유창희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 인프라 투자는 여전히 계속 초기 단계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노후화된 제품의 교체 수요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나라 전기가 전선망이 잘 깔려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원 쪽에 전기가 부족해가지고 서해에서 끌어다 쓰겠다고 하는데 이게 몇 주가 걸린다고 투자 금액이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은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기업들이 이제 공장 증설이 내년 한 상반기 서부터 좀 마무리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매출에 이제 다시 한번 또 매출 증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진전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턴키 수주가 가능합니다. 설계서부터 제작까지 가능하고 변압기, 전선. 변압기는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선 쪽은 아직 영업이익률이 좀 낮은데요. 이제 이것이 이제 초고압 케이블이나 이런 쪽으로 좀 변화가 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라면 지금 주가가 상당히 옆으로 횡보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뭐 일시적인 횡보가 아니라 지금 지난 4월부터 본다라면 거의 한 4개월, 3개월 넘게 횡보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에너지를 좀 모으고 있는 것이다. 그럼 지금은 충분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력주, AI, 설비 노후와 여러 가지 슈퍼 사이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라는 것에 공감하시면서 종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넥스트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EV 시장의 성장과 함께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갈렸네요.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사실 자율주행에서는 계속해서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이슈들은 아직 계속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8월 달에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를 좀 앞두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의 상하이를 중심으로 해서 한 20개 도시죠. 지난주에 자율주행 서비스, 시범 서비스 도입을 하겠다라고 테스트 도입을 하겠다라고 일단 발표도 했었습니다. 예. 특히 FSD가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역할이 좀 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차 그룹이 다 저는 뭐 100점 만점을 다 줄 수 있지만 유일하게 낙제점을 줄 수 있는 게 자율주행 쪽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인벤트리에서 상당히 조금 어떤 자율주행 그 사업 부분을 재편할 가능성이 높다. 상당히 보강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최근 실적 기대감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에 어떤 기대감을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넥스트칩 같은 경우도 이런 자율주행 관련해서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매출이 상당히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을 했고 오늘 약간 윗꼬리가 나오고 있지만 지난번 고점대 14,000원, 15,000원대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충분히 한 번 정도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쪽에 대한 성장성의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주셨고요. 이 종목 종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근데 이건희 대표님께서는 왜 X 주셨어요? 일단 뭐 작년에 좀 기대를 많이 했던 종목인데 네. 작년 연말부터 실망감을 좀 줬죠. 왜냐하면 이제 실적이라든지 여러 수주 상황이 좋지 않아서 작년에도 대규모 적자를 냈고요. 올해도 여전히 좀 적자를 못 면할 것 같은데 여전히 좀 확인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위에 매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더라도 14,000원대를 뚫고 나서 오히려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아직은 좀 숫자 확인을 좀 해야 된다. 우리나라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업체들 보면 생각보다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지금은 좀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 중심으로 봐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보면 넥스트칩은 조금 저도 작년엔 좋아했던 종목인데 네. 작년에 오히려 실망을 해서 올해는 조금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숫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자율주행 업체 중에서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럼 이건희 대표님 혹시 자율주행 쪽에서 숫자 나오는 종목 보고 계신 게 있으세요? 다 안 나와서 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호하게 또 단호박처럼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다음 종목 볼까요? 유창희 대표님도 뭔가 하실 말씀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아니야 자율주행 관련해서? 그게 아니라 네.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대 네. 오토에버 같은 경우 실적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오토에버가 만약에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사실 실적은 좀 아쉬운 감이 좀 있지만 또 성장 모멘텀으로 인해서 한 번 정도 바람이 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이제 진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HPSP입니다. 지금 오늘도 강세를 보였는데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상승세에서 지금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자, 종가 매수 해도 될지 두 분 의견 들어주시죠. 자, 두 분 의견 일치했습니다. 자, 먼저 이건희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일단 여기 회사는 이제 워낙 좋은데 문제는 조정을 남들이 좋을 때 안 좋을 땐 좋았고요. 남들이 좋을 땐 오히려 빠지는 이제 종목이었는데 뭐 경쟁사 특허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고압 수소 어닐링이죠. 저온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의 대표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전공정단에도 쓰이지만 후공정단도 많이 쓰입니다. 그다음에 TSMC 쪽은 이게 HPSP가 그 독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고, 그다음 비메모리 매출 비중 70%, 뭐 TSM 그 중에서 이제 30%는 이제 TSMC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고압 습식 산화막 장비도 지금 테스트 중인데 TSMC 쪽에서 이것도 이제 통과가 되면 조만간에 또 한번 발표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시장에서는 이 어닐링 장비에 대해서 전공정 장비라고 판단을 하고 주가가 좀 많이 밀렸는데 지금 전공정도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죠. 삼성전자 실적 예. 발표 이후에.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를 하기 위해서 갈 수 있는, 하반기에 또 실적이 더 좋으니까 2분기까지 실적이 나오고 나면 오히려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공정 쪽에
어떤 집중이 되기 시작하면서 HPSP도 주목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유창희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뭐 TSMC라든지 마이크로테크놀로지, 하이닉스 뭐 대규모 투자를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전공정도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사실 HPSP는 좀 악재 아닌 악재들이 좀 몇 개 좀 있으면서 주가가 조금은 약세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이미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가 늘어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매출 성장이 좀 기대를 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주가가 뭐 바닥을 닫았다 안 닫았다 말씀을 100%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38,000원 정도 수준에서 계속 5월 달부터 계속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슈가 있을 때 좀 치고 나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본다라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조금씩 이제 매수 우위를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공격적인 매수는 아니지만 일단은 저점권에서 온다라면 일단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좀 바닥이 확인된 것이 아닌가.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좀 모아갈 수 있는. 사실은 한 6만 원 할 때도 못 사고서 안 달랐던 종목인데 네. 지금 한 4만 원이면 충분히 사볼만 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시간 3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구간에 접어들었는데요. 저희가 특징주 좀 점검을 해봤는데 시장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어서 몇 가지 대표님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면은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이어졌고 코스닥 시장에 영 돈이 안 도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좀 고민이신 분들 많은데요. 앞으로도 좀 대형주 위주로 봐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이건희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원래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약간 이제 숫자가 나오는 대형주 쪽으로 자금이 이제 흐름이 좀 옮겨가죠. 왜냐하면 코스닥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약간 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더 많고 그 다음에 실적 시즌이 되면 잠깐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좀 이번에는 좀 빨리 움직인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움직인 것 같고요. 다행히 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이제 LG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잘 나왔고 LG 에너지솔루션도 생각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예, 물론 기대보다는 많이 안 나오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고요. 근데 결국에 그러면 어떤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을 고르냐 가장 중요할 텐데 섹터는 반도체, 뭐 자동차, 조선, 바이오, 화장품 이 정도겠죠. 이렇게 이 정도가 가장 핵심일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대장주들 어떻게 고르느냐 아니면 좀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고르느냐는 이제 본인들의 선택에 달려 있지 않나. 삼성전자를 편하게 하실 분들은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사시면 되는 건데 네. 조금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또 장비주들을 사시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현대차를 사냐 아니면 글로비스를 사냐 아니면 뭐 부품주를 사냐 뭐 이 정도만 선택하시면 되고 그 안에서 또 대장을 고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좀 너무 종목을 이렇게 막 20개, 10개, 20개씩 이렇게 벌려놓고 내 수익 안 난다고 자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렇게 하면 누구도 수익을 못 냅니다. 시장이 엄청나게 좋지 않은 이상 수익 나기 어려우니까 좀 집중을 하실 필요는 있다. 그래서 포트에 5종목 이상은 실지 말아라. 이게 제 5종목 이상은 싣지 말아라. 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뭐 일단은 지금 분위기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패드워치에서도 한 70% 이상 점쳐지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제 이번 주에 CPI 지표 발표가 되고 나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본격적인 실적 장세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일단 7월 한 말 정도까지는 좀 대형주 위주로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반도체, 뭐 조선, 뭐 바이오는 실적주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이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수급이 계속 유입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만약 중소형주들은 7월 한 중순 이후부터 좀 모아가면서 8월 달에 상승을 좀 대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종목을 선택을 하실 때 반등 주겠지 않은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상승하는 종목을 저는 선택을 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못 간다는 뜻은 아니지만 네. 에코프로가 오늘 반등을 많이 줬다고 해서 다시 과거의 주가를 올라가겠지 하고 매수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여기서 더 올라가겠지, 반등을 좀 더 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지. 근데 그러한 종목의 어떤 상승의 폭하고 삼성전자 이제 고점 뚫어서 더 조금 쉬어가는 거 아니야 했을 때 삼성전자가 더 갈 수 있는 폭 혹은 하이닉스가 더 갈 수 있는 폭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저는 나중에 보면은 결국에 연말까지 보면 더 수익 상승률을 더 좋게 줄 수 있고
또 리스크도 적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섹터가 방금 말씀하신 것도 있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반도체, 조선 또 바이오는 약간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그런 네. 쪽이라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종목을 선택하실 때 딱 뭐가 좋다라고 100% 말씀 못 드리지만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기업 그러면서 고점을 계속 갱신을 시도하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LG 엔솔 얘기도 잠깐 나왔고 에코프로 그룹주 얘기도 나왔으니까요. 2차 전지 쪽 질문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뉴욕 증시 안에서 테슬라 계속 잘 가고 있는데 국내 증시 안에서 뭐 동조화될 때도 있고 동조화되지 못할 때도 있고 전략이 상당히 헷갈립니다.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는 많이 뷰가 엇갈리는데 이건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2차 전지는 테슬라를 보시면 안 된다. 전혀 상관없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약간 상관 있겠죠. 뭐 차 네. 많이 팔리는 거 보고 선두 기업이니까 근데 이제 테슬라는 그걸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걸로 돈을 벌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테슬라의 상승은 ESS에 투자한 것들에 대한 수익성, 그 다음에 FSD 자율주행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을 보면 2차 전지는 여전히 캐즘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미국에서의 판매 가격이라든지 판매 추이 이게 더 중요하고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잠정 시작 발표했는데 네. 기대보다 한 1,000억 이상 안 나왔죠. 그래도 저는 마이너스가 안 된 게 다행이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잘 방어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바닥이다라는 신호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서서히 모아가야 되는 전략 취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 한 하반기 4분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바닥을 잡는 게 결정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 이거 투자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그냥 조금씩 사모으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이요. 네. 아. 왜냐하면 유창희 바닥이 대표님. 정확히 네. 어딘지 모르니까. 아직 예. 바닥이 아니다. 그러면 유창희 대표님께서는요? 네, 저는 그래서 별로 지금 굳이 접근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특히 테슬라가 차량 판매가 잘 된 것도 할인 가격이라든지 금융 지원, 저리 지원 때문에 차량 판매가 잘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 수익성을 많이 하기 위해서 대규모 감원을 좀 했죠. 여전히 전기차 시장은 썩 좋지 못하다는 거고 전기차가 판매가 잘 돼야 된다, 잘 될 수 있는 것은 제일 중요한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 가격이 떨어지는 핵심 요소가 배터리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럼 배터리는 판매가 엄청나게 진짜 우리가 예상하는 거 이상으로 몇 배씩 잘 되지 않는다라면 그냥 단순하게 예상하는 정도 폭에서 상승한다고 하면 오히려 배터리사의 수익성은 썩 좋아질 만한 내용은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ESS 쪽으로 해가지고 네. LG 엔솔이 좀 전환을 좀 일부 하려고 하고 있고 삼성 SDI도 최근에 1조 원 정도 투자 가능성, 수주 가능성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배터리라서 다 못 가는 게 아니라 이런 ESS 쪽에 대한 성장 모멘텀 그리고 고성능 배터리 충전 속도라든지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좀 더 늘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특수 소재 이런 기업들은 전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통적으로 생산하는 양극재, 음극재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직은 섣불리 바닥이라 말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쪽을 좀 보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도 그렇다면 이건희 대표님처럼 테슬라 보고 2차 전지 접근하면 안 된다 이거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만약에 전기차를 보시려면 현대기아차를 보고 사셔야죠.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현대기아가 제일 적극적으로 전기차를 그 차량 라인업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고 신차도 적극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죠. 이번에 이제 EV3 같은 경우가 보조금 받아서 3천만 원 초반. 지금 캐스퍼가 조금 아직은 좀 더 확인해야 되는데 한 3천만 원 미만까지도 떨어진다는 가격이 예, 예.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 두 모델 모두 이제 NF 배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라면은 충분히 이질 판매가 잘 되면 배터리 업체들이 약간은 매출이 좀 개선될 여지는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기차를 보신다면 현대기아의 모델 라인업이 어떻게 되고 또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면서 판매가 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이제 워낙 많은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가 반등이 나오니까 이쪽에 대한 수급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두 분 전문가께서는 테슬라를 보고 2차 전지에 섣불리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주의를 주셨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현대 기아차를 봐라라는 그렇죠. 부분 말씀을 네네.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특징주들 정리를 해봤는데 저 여기서 궁금해진 게 있는데 조지혁 앵커는 투자 성향이 어떤 스타일이에요? 공격적이에요? 좀 방어적이에요? 그게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네. 잘 될 때는 공격적이고요. 네.
그렇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좀 수세적으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아주 수세적입니다. 그렇군요. 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네. 자신의 또 성향을 많이 잘 알아야지 투자 전략도 잘 세워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저희 대표님들께서 매일매일 이 자신의 전략을 파악하고 자신의 성향에 따른 전략을 세워주고 계시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